오늘 토론 박싱, 현대사에서 제일 뜨거운 금지구역 들어갑니다. 5.16 군사정변 vs 12 군사반란. 둘 다 총으로 권력을 바꾼 밤이고 둘 다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통째로 바꿔버린 사건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둘 다 쿠데타 아니야? 맞습니다. 하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5.16은 체제의 출발이고 12는 군부 권력의 완성에 가깝습니다. 오늘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둘 중 어느 사건이 한국 민주주의에 더 치명타였나? 그리고 더 잔인한 질문도 던집니다. 어느 쪽이 나라를 바꾼 방식이 더 위험했나? 심판인 저는 감정으로 판정 안 합니다. 기준은 3개로 고정합니다. 첫째, 권력 장악 과정.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실권을 움켜쥐었나? 둘째, 제도 변화. 사건이 끝난 뒤 국가의 룰이 실제로 어떻게 바뀌었나? 셋째, 인권 탄압. 그 과정에서 시민의 자유와 생명은 어떤 대가를 치렀나? 오늘 댓글창은 무조건 갈립니다. 5.16은 개발도상국의 출발이었다. vs 민주주의를 멈춘 출발이었다. 12는 군 내부 권력이 군을 먹은 반란이다. vs 혼란 속 권력 공백을 메운 거다. 근데 오늘은 편 들지 않습니다. 점수표로 갑니다. 라운드 1에서는 5.16이 어떻게 개발 독재의 출발점을 만들었는지 권력 장악과 제도 변화를 뜯어봅니다. 라운드 2에서는 12가 어떻게 군부 권력의 완성을 만들어냈는지 그 파괴를 뜯어봅니다. 마지막 라운드 3에서 같은 저울 위에 올려놓고 제가 판정을 내립니다. 댓글은 미리 준비하세요. 5.16이 더 치명적인지 12가 더 치명적인지 이유는 한 줄만. 출발점이 더 무섭다. 완성 단계가 더 위험하다. 자, 라운드 1. 5.16부터 시작합니다. 라운드 1. 5.16 군사정변. 자, 심판 선언합니다. 5.16은 단순히 정권이 바뀐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한 번의 승부가 아니라 이후 수십 년 동안 한국 정치의 룰을 바꾼 체제의 출발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민주주의는 선거만으로 작동하지 않게 되고 국가는 속도와 동원이라는 언어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권력 장악 과정부터 보겠습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군 세력이 무력으로 국가 권력을 장악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군이 정치의 심판이 아니라 정치의 선수로 올라왔다는 점이에요. 이 순간부터 민간 정치가 풀어야 할 문제를 군이 정리라는 이름으로 대신 풀기 시작했고 그 방식은 타협이 아니라 명령과 통제로 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지지자들은 말하죠. 혼란을 수습했다. 반대쪽은 말합니다. 민간 정치가 성장할 시간을 끊었다. 심판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5.16은 혼란의 수습이 아니라 게임의 룰 자체를 바꾼 사건입니다. 다음은 제도 변화입니다. 5.16은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통치기구가 생기고 국가 운영 방식이 강한 행정, 빠른 결정, 위에서 아래로로 재편됩니다. 그 결과 한국은 개발과 성장이라는 목표를 국가의 최우선 가치로 올려놓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목표가 강해질수록 반대와 비판은 대안이 아니라 방해로 취급되기 쉽습니다. 정치 경쟁은 위축되고 권력 견제 장치는 약해지며 국가가 사회에 개입하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게 바로 개발 독재의 출발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은 인권과 탄압입니다. 5.16 이후의 통제는 단발이 아니라 운영 방식이 됩니다. 언론, 정치활동, 사회 조직에 대한 관리와 제한이 강화되면서 시민의 자유는 좁아집니다. 성장 서사가 크면 클수록 그 이면의 비용도 같이 커집니다. 그래서 5.16은 성과와 비용이 동시에 붙어 다니는 사건이에요. 누군가에게는 국가를 밀어올린 출발점이고 누군가에게는 민주주의를 멈춰 세운 출발점입니다. 라운드 1 심판 정리합니다. 5.16의 가장 큰 득점은 국가를 개발체제로 재설치한 것. 가장 큰 감점은 정치의 룰을 총히 바꾸는 선례를 만든 것. 이제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더 크게 보나요? 국가의 속도와 성장인가?
민주주의의 원칙과 절차인가? 다음 라운드 2에서 12-11을 올리면 더 무서운 장면이 나옵니다. 5-16이 출발이었다면 12-12는 군부 권력의 완성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라운드 2 12-12-12-12 군사 반란. 자, 심판 선언부터 하고 갑니다. 12-12는 정권이 흔들릴 때 군이 개입한 사건 정도로 축소하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훨씬 더 날 것입니다. 군대가 국가를 지키는 조직이 아니라 국가의 주도권을 내부에서 빼앗는 조직으로 변하는 순간이었거든요. 5.16이 군이 정치에 들어온 출발점이라면 12.12는 한 단계 더 갑니다. 군이 군을 먹고 그 힘으로 국가를 지배할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되는 밤입니다. 배경부터 짧게 깔겠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피살 이후 한국은 권력 공백 상태로 들어갑니다. 정치권은 갈피를 못 잡고 군 내부는 더 복잡했습니다. 겉으로는 질서를 유지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누가 군을 장악하느냐가 곧 누가 국가를 장악하느냐가 되는 구조였어요. 이 틈에서 12.12가 터집니다. 날짜는 1979년 12월 12일. 그날 밤 군 내부에서 지휘체계를 흔드는 행동이 벌어지고 수도권 병력이 움직이며 실권이 넘어가는 흐름이 시작됩니다. 이제 채점 들어갑니다. 기준 3개 고정. 첫째, 권력 장악 과정. 둘째, 제도 변화. 셋째, 인권 탄압. 첫 번째 채점, 권력 장악 과정. 12.12의 특징은 대중 앞에서 선언하고 들어온 정변이 아니라 군 내부의 지휘 라인을 찢어버린 장악 작전이라는 점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군의 합법적 명령 체계 위에 있던 지휘권자를 제거하거나 무력화시키고 그 순간에 수도권 핵심 부대들이 움직입니다. 이건 단순히 누구를 체포했다, 누가 승리했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군대에서 지휘 체계가 깨진다는 건 국가에서 법이 깨지는 것과 같은 충격이에요. 군은 위계로 움직이고 국가의 최후의 안전장치가 군입니다. 그 군이 내부 권력 다툼으로 흔들리면 그 순간 국가는 정치의 룰이 아니라 총구의 방향으로 굴러갑니다. 여기서 댓글 싸움이 바로 붙습니다. 한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결단이었다. 다른 쪽은 이렇게 말하죠. 명백한 군사 반란이었다. 심판은 감정 대신 구조로 답합니다. 정당성이 강한 권력은 설득으로 움직이고 정당성이 약한 권력은 장악으로 움직입니다. 12.12는 설득이 아니라 장악의 언어를 썼습니다. 그 순간 게임은 바뀝니다. 정치가 경쟁과 합의로 돌아갈 가능성은 줄고 힘을 먼저 쥔 쪽이 룰을 만든다는 방향으로 기울어요. 12.12의 첫 번째 득점은 실권 장악이지만 동시에 첫 번째 치명적 감점은 국가의 안전장치인 군을 권력 도구로 만든 방식입니다. 두 번째 채점, 제도 변화. 많은 분들이 12.12를 그날 밤의 사건으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현대사에서 무서운 사건은 그날 밤이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굴러갔는가로 평가해야 합니다. 12.12의 제도적 의미는 단순합니다. 군 내부에서 실권을 장악하면 공식 직함이 없어도 국가를 움직일 수 있다는 선례가 생긴 겁니다. 겉으로는 대통령이 있고 정부가 있고 내각이 있어도 실제로는 군권을 장악한 세력이 국정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요. 이게 왜 군부 권력의 완성이냐? 5.16은 군이 직접 정권을 잡아 전면에 등장한 형태라면 12.12는 더 교묘합니다. 겉으로는 질서와 합법의 옷을 걸치면서 안쪽의 실권을 통째로 가져가는 방식이거든요. 정치의 얼굴은 남겨두고 정치의 심장과 근육을 군이 쥐는 구조. 이 구조가 만들어지면 이후 국정은 민의의 경쟁이 아니라 군 내부 권력의 안정이 우선이 됩니다. 국가의 목표가 민주적 정당성보다 권력의 안전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12.12는 단독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 한국 사회가 더 강한 통제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토대를 깔아줍니다. 왜냐하면 실권을 잡은 세력은 늘 두 가지를 해야 하거든요. 첫째, 내부적으로는 군을 완전히 장악해야 합니다. 둘째, 외부적으로는 사회를 통제해 반발을 눌러야 합니다. 정당성이 약한 권력일수록
이 두 가지에 더 매달립니다. 그래서 12.12는 군 내부 사건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숨통을 죄는 방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지는 사건입니다. 세 번째 채점, 인권 탄압. 여기서부터는 불편해져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12.12는 그 자체로도 폭력적이고 더 무서운 건 그 이후의 공기입니다. 정치가 총에 의해 재배치되면 시민의 자유는 질서라는 이름으로 자동으로 좁아집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잡은 쪽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선거가 아니라 거리거든요. 말이 늘어나고 비판이 커지고 대학과 노동 현장에서 움직임이 생기면 권력은 통제를 강화합니다. 그게 구조적으로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 지점에서 누군가는 반박합니다. 그 시대는 안보가 위기였고 북한이 있었고 혼란이 심했다. 그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심판은 이렇게 답합니다. 안보는 통제의 명분이 되기 쉽고 명분이 생기면 권력은 통제를 습관처럼 씁니다. 12.12 이후는 바로 그 방향으로 흘러갈 확률을 높였습니다. 정치적 반대가 경쟁이 아니라 위협으로 취급되는 분위기. 시민사회가 토론 주체가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되는 분위기. 이건 민주주의의 체력 자체를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팩트 하나를 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12.12는 훗날 법적 판단에서도 반란 성격이 다뤄졌고 관련 책임자들이 내란 관련 범죄로 유죄 판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평가 싸움이 아니라 국가가 사후적으로라도 그건 합법적 권력 승계가 아니었다는 선을 그으려 했던 기록입니다. 이 대목이 12.12의 무게를 더 크게 만들어요. 라운드 2 심판 정리합니다. 12.12의 득점은 명확합니다. 실권을 장악했고 권력의 중심을 재배치했다. 하지만 감점은 더 치명적입니다. 첫째, 군의 지휘체계를 깨뜨리며 총이 룰을 바꾼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둘째, 겉에 제도를 남긴 채 속에 실권을 빼앗는 방식으로 민주적 통제력을 약화시켰다. 셋째, 정당성이 약한 권력이 선택하는 전형적인 길, 즉 사회 통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크게 만들었다. 여기서 질문을 던지고 라운드 2를 끝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더 무서운 쿠데타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정권을 잡는 것? 아니면 겉으로는 합법을 남겨두고 속으로 실권을 빼앗아 국가를 움직이는 것? 댓글은 이렇게 남겨주세요. 12.12 득점이 더 크다 또는 12.12 감점이 더 크다. 이유는 한 줄만. 혼란 수습이 우선이다. 군 지휘체계 붕괴는 선을 넘었다. 겉의 합법보다 속의 실권이 더 위험하다. 자, 다음 라운드 3에서 5.16과 12.12를 같은 저울에 올려놓고 최종 판정 들어가겠습니다. 라운드 3. 최종 판정 라운드. 자, 이제 심판이 결론 내립니다. 5.16 군사정변 vs 12.12 군사반란. 둘 다 한국 민주주의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오늘 질문은 누가 더 나쁘냐가 아닙니다. 어느 사건이 권력 구조를 더 결정적으로 바꿨고 민주주의의 회복 비용을 더 크게 올렸냐입니다. 기준은 3개로 고정했죠. 권력 장악 과정, 제도 변화, 인권 탄압. 첫째, 권력 장악 과정. 5.16은 군이 민간 정부를 무너뜨리고 전면에 등장한 사건입니다. 룰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12.12는 한 단계 더 위험합니다. 군이 군의 지휘 체계를 흔들고 내부에서 실권을 빼앗는 방식이었죠. 민주주의에서 군의 통제가 무너지는 순간 정치는 토론이 아니라 총구로 재배치됩니다. 이 항목은 12.12가 더 치명적입니다. 둘째, 제도 변화. 5.16은 개발 독재의 출발점으로 장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속도, 동원, 강한 행정이 국가 운영의 정답처럼 굳어지는 흐름을 열었죠. 12.12는 그 구조를 완성시킵니다. 겉에 제도를 남겨두고 속의 실권을 장악해 민주적 통제력을 더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국가를 밀어붙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출발점의 근본성은 5.16, 완성 단계의 파괴력은 12.12입니다. 셋째, 인권 탄압. 5.16은 통제의 시대를 열었고 반대 목소리를 쉽게 방해로 만드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12.12는 정당성이 약한 권력이 선택하는 전형처럼 더 강한 공포와 단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였고, 실제로 사회 전체가 숨을 죽이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쉬웠습니다. 이 항목도 12.12가 더 치명적 감점입니다. 자, 최종 판정 내립니다. 5.16은 체제를 시작시킨 사건이고, 12.12는 군부 권력을 완성시키며 민주주의 회복 비용을 폭발시킨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심판 결론은 이겁니다. 12.12 군사반란, 훨씬 더 치명적이었다. 단서도 분명히 붙입니다. 5.16이 없었으면 12.12도 없었다는 말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판정은 원인 찾기가 아니라 타격의 크기입니다. 민주주의의 복구 난이도를 더 올린 건 12.12 쪽입니다. 오늘 경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파이팅!